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면 무료 검사를 해주겠다. 서울시가 이런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해왔는데 이를 통해 확진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상도 없는 조용한 전파가 내 주변이나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6월부터 일반인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서울시 코로나 선제검사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산발적인 교회발 확진자가 증가한 노원구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함께 태릉 골프장 개발 이슈를 오승록 노원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용산구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나섭니다. 성동구 살구지 공원에 인공달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한가위를 표현하고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것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입니다. 2주 넘게 1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 통계가 발표됐죠. 이 8월 이후 모임과 여행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300명에 달았는데 아울러 이 독감 예방접종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8월 이후 발생한 모임 여행 관련 집단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모두 14개 시도에서 13개 집단 모두 3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모임 여행 참석자는 149명이고 추가 전파된 사례는 16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확진자 24명과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4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독감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합니다. 독감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만큼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으로 4가 백신이 지원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1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2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09명, 해외 발생은 17명입니다. 서울에서 46명, 경기에서 32명, 인천에서 4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을 넘기면서 서울시 일일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와 조용한 전파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일반인과 고위험시설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선제검사를 받은 일반인은 8,500여 명. 이 가운데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 1명이 지난 14일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조용한 전파가 선제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코로나19 지침에 의거, 격리 및 치료 등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로 선제검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17일 0시 기준 서울시 일일 확진자는 63명, 집단 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27명, 해외 접촉 1명 등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4명 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 확진자의 간병인과 관련된 고양시 일가족 확진자로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돼 17일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K보건산업이 소재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팅 빌딩을 9월 3일부터 11일 사이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노원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구청과 선별진료소의 신속한 대처로 확산세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최근 노원구의 큰 이슈인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승록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노원구 월계동과도 인접해 있고 또 최근 노원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재 노원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노원구가 지난 6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60명대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집회 이후에 한 230명 정도 확진자가 한 달 만에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북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교회, 소형교회 쪽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었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요즘은 조금 하루에 한 2-3명 정도 발생을 하면서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고요.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이제 확진자분들은 주로 이제 좀 산발적인 감염 경로를 좀 알 수 없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방역도 좀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국민들께 특히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마스크 단속에 대한 계도 활동도 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2차로 KF94 마스크를 1인당 한 3회씩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쓰셔서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단 노원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원구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코로나가 올해 지속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도 저희 노원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연이자 1.5%에 최대 2억 원까지 융조가 가능한 그런 제도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연이자 2%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지난번 저희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다 편성을 했었고요.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노원구의 큰 이슈인 태릉골프장 개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이미 됐는데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역 민심이 양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노원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8월 4일 대책을 발표했을 때 저희가 이제 노원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워낙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또 만세대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또 정책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저희도 조금 존중해주고, 또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한 6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에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이게 좀 절축점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태릉 골프장 자체를 100% 공원화해서 주민들께 돌려달라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니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짓게 하고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공원으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안을 만들어지는 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 구청장으로서 어찌됐든 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저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주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 협상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년 같으면 이맘때가 노원 탈축제 준비로 분주했을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을 텐데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좋은 계절에 예전 같으면 뭐 탈축제다, 음악제다, 그러면 동네 축제다, 체육대회다, 굉장히 동네가 들썩이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올해는 정말 이 뭐랄까 본의 아니게 정말 직콕 생활만 해야 되는 이런 우울한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노원구가 그나마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하천변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수락산, 불암산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때도 저희가 공공기관들, 야외 시설들은 내내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한 우리 주민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개방한다거나 청소 상태를 청결하게 한다거나 또 안내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께 좀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제한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공간에서 그나마 좀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희 구청의 어떤 그런 궤도에 따라서 마스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걸 이렇게 막아주셔서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은 더욱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다짐의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 각자가 만든 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할 날이 조만간 다시 오겠죠. 자, 그때까지 구청과 주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방역 상황과 지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살아있는 용산구가 가칭 역사 문화 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집중 활용해 일자리까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핵심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주민공청회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역사문화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한강로 3가 65-154번지를 중심으로 63만 2,700여 제곱미터로 사실상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용산구는 올 연말 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용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총망라한 특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을 하고 고부가 가치의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역사문화특구는 총 63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도심 역사 거점 구축과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Y 관광벨트 조성과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일자리 플랫폼 구축까지 5개 분야 16개 사업입니다. 가칭 용산역사박물관 건립과 이봉창 의사 기념관 운영, 박물관 도시 브랜드 구축과 이태원 지구촌 축제 활성화, 테마별 거리 조성과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창작가 지원과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령상 각종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특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입된 비용이 633억, 634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투입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836억이기 때문에 200억의 추가적인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거는 이 특구 사업이 타격이 있구나.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규제 특례의 적용 범위, 재원 확보 방안,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과 이 특구가 같이 이제 조금 협력을 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방지, 그러니까 상생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추진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공청회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주민과 구의의 의견을 받아 특구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금천구 독산로 지중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건데요. 오늘 2024년까지 독산로 5개 구간의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로의 지중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봇대를 제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법원 단지입니다. 시흥 1동 우체국에서 서울 남부 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보도 양 방향 1km 구간입니다. 공사 시간은 평일 저녁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이 시간대에 도로 1개 차선이 통제됩니다. 좁은 보도에 전주와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통신 쪽에서 먼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맨홀이나 관로를 심고 있는 중이고요. 보도 정비와 가로수 수정 변경까지 감안해서 내년 4월까지 하고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차로 부분의 큰 관로 공사는 마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 구간은 정운 단지입니다. 독산 4동 교차로에서 서울 남부 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보도 양 방향 1km 구간입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연차별로 1개 구간씩 지중화 공사를 진행해 오늘 2024년까지 독산로 5개 구간의 보도 양 방향 7.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성동구 살구지 공원에 코로나19 종식과 한가위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달이 떴습니다. 대형 달은 지름이 무려 12m 크기인데요. 다음 달 18일까지 살구지 체육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하늘 위의 달과 지상의 달이 동시에 떴습니다. 큰 달 1개와 작은 달 무려 21개. 진풍경을 마주한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달을 업기도 하고 손으로 받쳐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선 소원을 빕니다. 달처럼 인생도 빛나길 기원합니다.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도 없어지고 모든 자영업자분들이나 경기가 다 좋아져서 진짜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고지 공원에 희망의 달이 떴습니다. 지름 12m에 달하는 대형 인공달을 중심으로 양쪽에 2m 크기의 소형 인공달 21개를 배치했습니다. 인공달은 성동구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협력해 만든 작품으로 코로나19 종식을 바람과 동시에 한가위 보름달의 풍성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성동구 상공회 소속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민간 협력의 의미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인공달을 보며 고향의 달을 떠올리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엔 인공달을 배경으로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자동차 극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개의 인공달은 추석이 끝난 10월 18일까지 이곳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빛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채용하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문석진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책부좌관이었던 A씨가 환경국장인 B씨에게 특정 인물의 채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 제보를 통해 알려졌고 경찰은 지난 7월 문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문 구청장은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도 덥지 않은 외출하기 딱 좋고 지역 축제도 한창 열릴 시기인데 감염병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적한 야외 나가실 때도 개인 방역 신경 쓰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